기후와 관련된 국제 협약들에 대한 무시 혹은 탈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양세훈 원장님부터 에너지정책위원회, 서울시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지방정부 예스 연구회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주입니다.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특히 이제 기후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겨우겨우 탄소 중립 산업에 걸음마를 띄고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데 쓰러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이 걱정이 들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산업을 개편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과 자동차라든지 반도핑 문제에 부딪혔던 종목들은 다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쪽에 수출하는 것들은 뭐 아리백이나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품이 나가야 되고, 미국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생산 구조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기업들하고 힘들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정책을 어떤 대응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그나마 자립도가 좋은 이 지방정부 지자체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재정 자립이 전혀 없는 데는 뭐 감히 손도 못 대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정책과 사업들, 그리고 함께 실천했을 때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흡수원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보호지역을 늘리고 탄소를 감축해 갈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계와 협력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행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실행해야 될 책임들이 저는 지금 지방정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 간에, 도시들 간의 협력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가 아마 지금쯤 이제 큰 특례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컨대 뭐 화성시가 재정자리도 좋으면 화성시만 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와 그 인근에 있는 시군이 좀 같이 연합해서 권역 단위의 분산 에너지 방법을 설치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분산 에너지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는 것도 하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하나 줄이기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함께 알았어요. 우리가 전기 쓰는 것 때문에 저기 원전 주변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들구나, 혹은 당진 시민들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를 많이 마셔야 되는구나, 뭐 이런 안타까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자체들이 함께 상생을 해보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 아시겠지만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원구는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DMZ 일원이라는 연결된 생태계 일원으로서 김포부터 고성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고 탄소 흡수원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와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연결된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공동으로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이해를 교집합으로 모아서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국내외에서 좀 기후환경 관련해서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좀 본받을 만한 사례, 우수 사례다, 뭐 모범 사례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침 뱉지 말라고 수십 년 전부터 법이 돼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침 뱉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차 운전하면서 담배 꼬시 휙 던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던질지 안 던질지를. 그래서 노상방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자극적인 사례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전라남도 지역이 많이 하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함께 하는 것도, 심지어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국민 펀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우리 수익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보호하고 어떻게 탄소를 더 줄이기 위해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가의 제1번은 무조건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생태계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주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해는 무엇인가? 너희가 손해를 보거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존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에도 그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프로그램들과 인식들을 끊임없이 실천해가고 그것들을 이해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겸해서 그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염두에 두시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높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 확산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때로는 직접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작은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례들에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의 좋은 리더십과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좋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과 협력 과정들이 지역의 좋은 모델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이해를 모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좋은 다리,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를 모아나가는 데서 충분한 중간 다리가 될 수 있고 정책의 파트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의 악취 모니터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갔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좋은 파트너십으로, 그리고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과 보전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누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누가 협력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환경 관련과는 이 본청이 거의 없어요. 별관에 있거나 저쪽 환경사업소 쪽에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부서부터 이 단체장 옆에 같은 복도 라인에 있는 게 저는 지방정부가 진짜 그 진심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시작을 앞두고 이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역이나 통상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더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일관성이라든지 또 지자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제도적인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구체적인 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